안녕하세요. 2022년 한 달 동안 쉬고 돌아온 오토케어 TV입니다. 우리 오토케어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어지는 소식은 2022년 유의해야 될 교통법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케어 TV 박혜은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새해가 되면서 많은 법규들이 바뀌었는데요. 새해에 바뀐 교통법규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어디는 뭐 강제적이다, 아니다, 아니면 바뀐다, 안 바뀐다, 원래 있던 거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요. 2022년에 바뀌는 교통법규, 특히 우회전과 전기차를 중심으로 싹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토케어 TV는 롯데렌터카와 함께합니다. 작년에 유독 우회전하는 차량에 사고를 당한 사건이 좀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022년부터는 이 우회전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한다, 법규가 강화된다 이런 표현이 많았습니다. 우회전 차량 무조건 정지해야 된다,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 앞에 정지를 안 하면 다 단속이 된다 이런 내용들의 보도가 많이 나갔는데요. 사실 이거는 틀린 내용입니다. 예전에도요, 우회전 시에 일시 정지라던가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을 때는 차는 정지해야 된다는 내용은 원래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다른 차나 뭐 다른 것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우회전을 해도 된다고 조항이 추가로 붙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회전 시에는 횡단보도의 상황이나 뭐 신호등의 상황, 그리고 다른 차의 통행을 봐서 문제가 되지 않으면 적당히 우회전을 해라, 원래 이 법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만약에 횡단보도가 초록색 불이에요. 나는 적당히 우회전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요, 네, 중과실범죄입니다. 내가 그게 부주의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큰일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일시 정지해서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바뀌는 건 무엇일까요? 일단 첫 번째로 바뀌는 거는요, 일시 정지해서 살펴보고 가는 거. 이걸 예전에 단속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단속도 해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위반에 걸리셨다 이러면 이제 1월 1일부터는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고가 났을 때만 이 사람은 사고를 잘 내는 사람인가 봐 라고 하고 할증을 했다면, 이제는 이런 중요한 위반을 하다니 이 사람은 사고를 낼 가능성이 많아 그러면서 보험료 할증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어린이 보호구역과 보행자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과태료가 나왔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하고요. 1월 11일에 공포가 돼서 6개월 후인 7월 12일부터 시작이 되는 건요, 예전에는 그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람이 있을 때만 섰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도 서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뭐 아직 인도에 있어요. 횡단보도까지는 건너오지 않았지만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넘어가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서 보행자가 다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우회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용이 좀 더 강화가 된 거죠. 7월 12일부터는요, 횡단보도 위에 당장 사람이 걷고 있지 않더라도 주변에 혹시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보시고 지나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는 사람을 치셨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 보행자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예나 지금이나 중과실 범죄고요. 항상 법규랑 상관없이, 단속과 상관없이 늘 주의하셔서 지나가셔야 합니다. 일단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있다면 일시 정지하셔야 합니다. 기존 법에는요,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만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위협이 되지 않도록 정지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강화되는 법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법규에 따르면요, 사람이 횡단보도를 지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서 있기만 하더라도 일단 차는 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초록불이든 빨간불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시 정지하셨다가 빨간불인 거 확인하고 지금 사람이 안 건넌다 이러면 지나가시는 거고요. 초록불이라 사람이 언제 건널지 모르겠다, 당연히 서서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또 새롭게 신설된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강화된 건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에서는요, 신호등이 있던 없던 무조건 사람이 있던 없던 일시 정지하셨다가 출발하셔야 합니다. 원래는 도로가 아니었던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이제 일시 정지를 하셔야 됩니다. 교통법규에 뭔가 강제성이 없던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라던가 아니면 대학교 캠퍼스 내에 있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요, 도로교통법에 영향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곳에서도 서행을 하셔야 하고요, 일시 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요, 사유지에 있는 그런 도로에도 적용되게 된 겁니다. 편하게 그냥 동네 다니고 여행 다니고 할 땐 전기차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를 하나 살까? 그러니까 렌트카를 또 알아볼까? 오, 기획전도 해.
오, 그래, 이게 배터리 관리가 제일 좀 그런데 배터리 방문 안심케어. 역시 방문. 충전요금 15% 기본 할인해. 홈 충전기 설치 할인. 주유도 엄청 할인해주는데 충전요금 50% 할인해주네. 요즘 또 7일 만에 배송 특가. 뭐 한 달 신청해도 안 된다는데 7일 배송이라고? 나 너무 진심인데, 잠깐. 제가 보고 있는 이 화면이 궁금하시다면 롯데렌터카를 확인해보세요. 지금까지는 우회전 관련된 법규를 정리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전기차에 관련해서 바뀌는 법규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전기차 충전 자리에 주차를 하는 경우에 분쟁이 좀 많았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2022년 1월 28일부터 친환경 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요, 공공기관에 한해서 단속을 했던 것인데 이게 이제 아파트까지 확대가 된 거예요. 아파트에서도 전기차 충전 시설에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 칸에 주차를 하는 행위, 전기차를 충전하지 않으면서 그냥 전기차를 세워두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충전하지 않더라도 전기차가 세워져 있으면 단속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가 세워져 있는 것도 단속을 한다는 겁니다. 단속 기간이 구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이 단속을 하고요. 사진이나 어플 같은 걸로 주정차 위반 단속처럼 쉽게 되진 않습니다. 신고를 하면 단속원이 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단속을 하는 부처가 구청으로 바뀌면서요,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나오니까 많이 더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유의하실 점은요, 이 주차 자리에 짐을 쌓으셔서 방해하시는 것도 안 된다는 점. 그러니까 빨리빨리 짐 치우시고 충전 다 하셨으면 차 빨리 빼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율주행차의 도로교통법 법적 근거 마련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자율주행을 기준으로 그냥 차에 옵션 같이 있는 거니까 따로 근거 같은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반자율주행 중에 사고가 나거나 자율주행차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좀 처리나 여러 가지 근거들이 많이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에 관련된 법규를 마련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4월 2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서요, 자율주행 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를 법으로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게 여기에 적용이 된다라고 정의를 해주고요. 자, 그리고 운전의 범위에요,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게 됩니다. 전기차, 자율주행 시스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들이 생기면서 거기에 따른 법적 근거와 책임 등이 점점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기억하셨다가 의무사항, 책임사항 잘 지키셔야겠죠? 오늘 보행자 보호 의무 때문에 강화되는 것들, 그러니까 우회전이라던가 어린이 보호구역, 그리고 일반 사유지 도로에서 서행을 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전기차와 자율주행법, 즉 앞으로 바뀌는 미래에 준비해야 될 교통법규들이 바뀐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이것들은 앞으로 점점 더 법규가 발전하면서 더 자세해지고 더 구체적이 되겠죠. 오토케어 TV와 함께 안전한 자동차 생활 하시고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오토케어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